관포지교 관중과 포수가의 우정 인성 탄탄 관포지교 관포지교는 아주 깊은 우정이라는 뜻이에요. 관포지교 겉뜻 관중과 포수가의 사귐 속뜻 아주 깊은 우정 관중과 포수가는 제나라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 밝고 명랑한 관중과 맑고 착한 포수가는 금세 사귀어 친한 친구가 되었단다. 포수가의 집은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어. 하지만 관중의 집은 끼니를 잇기 어려울 만큼 가난했지. 집안 형편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났지만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은 똑같았어. 시간이 지날수록 두 아이의 우정은 깊어만 갔단다. 관중과 포수가는 동네 아이들과도 곧잘 어울렸어. 하루는 동네 아이들과 노는데 아이들끼리 싸움이 붙었어. 이런, 엄마 심부름을 가는 걸 깜빡했네. 관중은 슬그머니 꽁무니를 뺐어. 아이들과 수박서리를 하다가 들켰을 때도 그랬어. 혼자만 몰래 달아나 버렸지. 친구들은 혼나도록 내버려두고 말이야. 아이들은 생각할수록 관중이 괘씸했어. 관중은 정말 비겁해. 우리 관중을 혼내주자. 어느 날 아이들은 서로 짜고 관중에게 덤벼들었어. 그러자 포수가가 아이들을 말리며 소리쳤어. 얘들아, 그만해. 관중의 잘못이 아니야. 관중은 혼자 계신 어머니가 걱정이 되어 그런 거라고. 어느덧 관중과 포수가는 늠름한 청년이 되었어. 두 사람은 힘을 합쳐 장사를 시작했지. 그런데 이상한 일이야. 분명 장사에 필요한 돈은 포수가가 냈는데 일을 해서 번 돈은 관중이 더 많이 챙기는 거야. 관중은 포수가에게 말도 하지 않고 돈을 꺼내가곤 했어. 보다 못한 아이니 포수가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 나리, 아무래도 관중이 몰래 돈을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포수가가 웃으며 말했어. 나는 괜찮네. 관중은 어려운 살림에 홀어머니까지 모셔야 하지 않은가. 세월이 흘러 관중과 포수가는 나란 일을 하기로 결심했어. 그러려면 우선 벼슬 시험을 통과해야 했지. 관중은 잠자는 것도 잊고 책이 닳도록 열심히 공부했어. 하지만 번번이 벼슬 시험에서 떨어졌어. 결국 포수가만 벼슬 자리에 올랐지. 벼슬아치들은 그런 관중을 비웃곤 했어. 관중은 아직도 집에 틀어박혀 있나? 오죽 못났으면 그러겠나. 그럴 때마다 포수가는 벼슬아치들을 나무랐어. 내 친구 관중은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훌륭한 사람일세. 지금은 다만 운이 없을 뿐이야. 아니나 다를까. 몇 년 뒤에 관중도 당당히 벼슬 자리에 올랐어. 관중은 규 왕자를 모시는 신하가 되었고 포수가는 소백 왕자를 모시는 신하가 되었어. 그런데 규와 소백은 서로 왕이 되려고 다투었어. 결국 이 싸움에서 소백 왕자가 이겼지. 왕이 된 소백은 규의 신하들을 모조리 잡아들였어. 관중도 병사들에게 붙잡혀 감옥에 갇히고 말았단다. 포수가는 당장 오간에 갇힌 관중을 찾아갔어. 며칠 사이에 해쓱해진 관중을 보니 포수가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어. 너무 걱정 말게나. 꼭 밖으로 나올 수 있을 걸세. 포수가와 관중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한없이 눈물을 흘렸어. 포수가는 소배광을 찾아가 간곡히 말했어. 전하, 제 나라만 다스리시려면 저 한 사람만으로도 충분할 것이옵니다. 하오나 천하를 다스리시려면 관중이 꼭 필요합니다. 포수가의 말을 들은 소배광은 관중을 감옥에서 풀어주고 벼슬도 내려주었어.
포수가의 말대로 관중은 제나라를 위해 큰 공을 세웠어. 관중의 활약으로 제나라는 중국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되었단다. 훗날 관중은 포수가에게 고마워하며 이렇게 말했대. 나를 낳아주신 분은 부모님이지만 나를 알아준 이는 바로 포수가다. 관포지교는 관중과 포수가의 우정이라는 뜻이야. 아주 친한 사이를 일컫는 말이지. 사자성어 이야기. 관포지교. 관중과 포수가의 우정. 대롱관. 절인 물고기 포. 어조사치. 사귈교. 관포지교는 중국의 사마천이 쓴 역사서 사기 중 관한열전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관중과 포수가는 춘추시대 제나라에 살았던 실제 인물이에요. 둘은 어릴 때부터 일생을 절친한 친구로 지내왔으나 어쩔 수 없는 정치적 싸움에 휘말려 서로 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포수가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한 관중은 재상의 자리에 올라 훌륭한 정치를 펼쳤어요. 관중이 이처럼 공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포수가의 믿음과 우정 덕분이었지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변치 않는 우정을 가리켜 관포지교라고 한답니다. 또한 대나무 말을 함께 타고 놀던 친구를 뜻하는 중마고우, 쇠처럼 굳건하고 난초처럼 향기로운 우정을 뜻하는 금난지교,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아주 친밀한 사이를 뜻하는 수어지교 등이 모두 친구 간의 우정을 말할 때 쓰는 사자성어예요. 기억 세기 마주 논술 이야기. 사자성어 이야기를 읽고 생각을 정리해 보아요. 기억 새기기. 어릴 적 동네 아이들은 왜 관중을 가리켜 비겁하다고 했나요? 관중과 포수가가 함께 장사를 할 때 관중이 몰래 돈을 꺼내간다고 하인이 일러 바치자 포수가는 어떻게 했나요? 관중과 포수가 중 누가 더 먼저 벼슬길에 올랐나요? 포수가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한 관중은 그 뒤에 어떻게 되었나요? 생각 다지기. 포수가는 관중이 잘못을 저질러도 번번이 그를 이해해 주었어요. 포수가가 관중을 감싸준 게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그 반대인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상상 펼치기. 함께 장사를 할 때 만일 관중의 잘못을 안 포수가가 관중을 다그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 상황을 상상하고 말해보세요. 한자 이야기. 날생. 지구는 태양계에서 생명이 사는 유일한 별이에요. 생명, 목숨, 사람이 살아서 숨쉬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힘. 지우개 공장에서는 매일 지우개 3,000개를 생산해요. 생산, 인간이 생활에 필요한 각종 물건을 만들어냄. 사귈교, 경비원 아저씨는 8시간마다 근무 교대를 해요. 교대, 어떤 일을 여럿이 나누어 차례에 따라 맡아 함. 서울은 교통이 편리한 도시예요. 교통, 탈 것을 이용하여 사람이 오고 가거나 짐을 실어 나르는 일. 가난할 빈, 그의 농민들은 빈곤에 시달렸어요. 빈곤, 가난하여 살기가 어려움. 시설이 빈약한 병원. 빈약, 가난하고 힘이 없음 혹은 형태나 내용이 보잘것없음. 부자부, 그는 대대로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부자로 살았어요. 부유, 재물이 넉넉함. 부자, 재물이 많아 살림이 넉넉한 사람. 돈전, 금전 관계가 깨끗한 사람. 금전, 돈, 경제용어로 화폐 그 자체. 동전 한입. 동전, 금속으로 만든 돈.
알릴 고. 동생을 때린 사실을 엄마에게 고백했어요. 고백.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감추어둔 것을 사실대로 말함. 광고. 광고에서 본 과자가 너무 먹고 싶어요. 광고. 세상에 널리 알림. 혹은 상품에 대한 정보를 여러 매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활동. 벼슬관. 높은 관직에 오르다. 관직. 직무. 벼슬. 관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했어요. 관청. 국가의 사무를 집행하는 국가기관. 바깥외. 윤진이는 방학 동안 외국 여행을 다녀왔어요. 외국. 자기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 어제 학교에 가지 못하는 바람에 모임에서 제외되었어요. 제외. 따로 떼어내어 한데 헤아리지 않은. 안내. 주말에는 시내를 벗어나 소풍을 갈 거예요. 시내. 도시의 안. 도시의 중심가. 500자 내외로 독후감을 써오세요. 내외. 안과 밖을 아울러 이르는 말. 혹은 수량을 나타낼 때 약간 덜하거나 남음을 이르는 말. 공공. 어제 발표의 성공에는 은혁이의 공로가 컸어요. 공공, 성공. 뜻한 것이 이루어짐. 공로. 어떤 목적을 이루는 데에 힘쓴 노력이나 수고.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날생. 흙 위로 돋아난 새싹의 모습에서 따왔어요. 사귈교.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 바쁘게 걷는 모습에서 따왔어요. 종아리가 교차된 모습에서 교차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여요. 탐천지공. 허벅지를 잘라준 신하. 인성탄탄. 탐천지공. 탐천지공은 남의 공을 가로채는 욕심 많은 행동을 나무라는 뜻이에요. 탐천지공. 겉뜻. 하늘의 공을 탐내다. 속뜻. 남의 공을 가로채는 욕심 많은 행동을 나무라는 말. 중국 진나라 때 문공이라는 왕이 있었어. 문공은 왕이 되기까지 고생이 참 많았단다. 자그마치 9 형제들이 저마다 왕이 되겠다고 다투었거든. 형제들은 이리저리 편을 갈라 싸우기도 하고 누가 왕이 될라 치면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며 옥신각신 서로를 끌어내렸어. 그때 이야기 들어볼래? 오랫동안 문공은 나라 밖을 떠돌아다녔어. 형제들이 누명을 씌워 쫓아낸 거지. 처음에는 따르는 신하와 도와주는 백성도 많았지만 차츰차츰 문공의 곁을 떠났단다. 한때는 왕이 될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이제는 끼니 걱정까지 해야 했으니 저마다 제 살 길을 찾아 떠난 거지. 아, 언제 다시 나라로 돌아간단 말인가. 문공은 한숨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어. 하지만 끝까지 문공의 곁을 지킨 몇 안 되는 신하 가운데 계자추라는 사람이 있었어. 모두가 여러 날을 굶던 어느 날이었어. 오늘은 사냥이 잘 되어 고기를 올렸습니다. 문공은 허겁지겁 숟가락을 들다가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 사냥을 못하는 계자추가 사냥감으로 얻은 고기를 올리다니. 그런데 자네, 다리는 왜 그런가? 계자추는 우물쭈물 대답을 못하자 옆에 있던 신하가 어렵게 말했어. 그 고기는 계자추의 허벅지 살이었던 거야. 문공은 힘없는 자신에게 신하된 도리를 다하려는 계자추의 충성심에 눈시울이 붉어졌단다. 도리, 길도, 다스릴 리. 사람이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른 길.
오랜 고생 끝에 문공은 이웃나라의 도움으로 왕위에 올랐어. 그러자 어디서 나타나는지 저마다 충신이라며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지. 문공은 그 모든 사람들을 감싸 안기로 했어. 지난날의 허물을 묻지 말고 내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후한상을 내려라. 충신, 충성충, 신하신, 나라와 임금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는 신하. 그런데 정작 계자추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거야. 문공은 계자추를 수소문했지만 끝내 찾지 못했어. 계자추처럼 공로가 있지만 미처 상을 받지 못한 사람이 더 많이 있을 게다. 문공은 전국 곳곳에 공이 있는 사람을 빠짐없이 찾아내라는 명령을 내렸단다. 그럼 계자추는 어떻게 된 걸까? 공로, 공공, 일할로, 일을 마치거나 목적을 이루는 데 들인 노력과 수고. 계자추는 어머니의 병을 핑계삼아 몰래 고향에 내려와 있었단다. 문공이 왕위에 오른 것을 보람으로 삼았을 뿐 그 이상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지. 계자추는 힘들게 가난한 살림을 꾸려가면서 문공을 모실 때처럼 지극정성으로 어머니를 모셨어. 정성, 정할정, 정성성, 온갖 힘을 다하려는 참되고 성실한 마음. 하루는 친구가 헐레벌떡 계자추에게 달려왔어. 왕이 옛 신하를 찾고 있네. 자네가 가면 큰 상과 벼슬 하나쯤은 줄게 분명해. 계자추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말했어. 왕이 되는 것은 하늘의 뜻이라네. 모두들 자기의 공이 크다고 나서는 것은 하늘의 공을 탐내는 것이네. 이는 도둑질과 무엇이 다르겠나? 친구는 속으로 계자추의 딱한 살림을 생각해서 몰래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어. 계자추는 친구가 돌아간 뒤에 서둘러 짐을 꾸렸어. 어머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가난하지만 바르고 깨끗하게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어머니도 계자추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렸어. 어릴 적부터 계자추에게 바르고 깨끗한 마음을 심어준 사람이 어머니였으니까. 계자추는 그런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여겼단다. 늦게 계자추의 소식을 들은 문공은 부랴부랴 명령을 내렸어. 하루빨리 계자추를 내 앞에 데려오라. 문공은 계자추와 함께했던 기억을 잠시도 잊은 적이 없었던 거야. 기억, 기록할 기, 생각할 억. 지난 일을 잊지 않고 도로 생각해냄. 하지만 계자추와 어머니는 이미 집을 떠난 뒤였지. 깊은 산속으로 들어온 계자추와 어머니는 거친 음식과 허술한 잠자리, 날띠 낡은 옷가지로 추운 겨울을 나느라 고생이 많았어. 사람들은 그런 계자추와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했어. 왕을 찾아가면 남부럽지 않게 살 텐데 그 좋은 벼슬을 왜 안 하는 거야? 하지만 계자추와 어머니의 마음만은 세상 누구보다도 편안했단다. 편할 편, 편안할 안, 걱정 없이 편하고 좋음. 문공은 계자추를 찾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어. 서로 자신의 공이 크다며 입속만 챙기는 신하들에게 둘러싸여 있자니 한결같던 계자추가 더욱 그리웠던 거야. 그러던 차에 깊은 산속에서 가난한 신선처럼 살고 있다는 계자추와 어머니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 더 늦기 전에 계자추를 찾아 데려오라. 문공은 여러 차례 심부름꾼을 보냈지만 계자추는 정중히 문공의 청을 사양했단다. 사양, 말씀사, 양보할 양, 자기에게 이로운 것을 받지 않거나 응하지 않음. 문공은 어떻게 하면 계자추가 산에서 내려올까 곰곰이 생각했어. 그 산에
불을 지르라. 불길을 피해 산에서 나올 것이라 생각했던 거야. 하지만 말이야, 계자주는 온 산이 다 탈 때까지 내려오지 않았어. 문공은 자기의 고집으로 계자추를 죽게 한 것을 두고두고 후회했어. 그 뒤로 계자추의 제삿날에는 아무도 불을 피우지 못하게 했단다. 탐천지공은 남의 공을 가로채는 욕심 많은 행동을 나무라는 말이야. 사자성어 이야기. 탐천지공. 하늘의 공을 탐내다. 탐할탐, 하늘천, 어조사지, 공공. 탐천지공은 춘추 좌시전에 나오는 사자성어입니다. 중국 춘추 전국시대 진나라에 문공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왕이 된 문공은 왕이 되기 전 쫓겨다닐 때에 함께 고생하며 배고픈 문공에게 자신의 허벅지까지 잘라주었던 충신인 계자추를 찾습니다. 하지만 계자추는 지난날의 공에 대해 생색을 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머니와 함께 산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았지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문공은 억지로라도 산에서 내려오게 하려고 산에 불까지 질렀지만 계자추는 끝까지 내려오지 않고 불에 타 죽고 말았어요. 이후로 계자추를 애도하는 뜻에서 또 타 죽은 사람에게 더운 밥을 주는 것은 도의에 어긋난다 하여 불을 금하고 찬 음식을 먹는 풍속이 생겼다고도 해요. 바로 한식의 유래가 된 거예요. 중국에서는 이날 문에 버드나무를 꽂기도 하고 들에서 제사를 지내 그 영혼을 위로하기도 해요. 탐천지공은 다른 사람의 공을 취하거나 훔치는 것을 뜻해요. 이와 반대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뜻을 담고 있는 사자성어는 변위 수명이에요. 마주 논술 이야기. 사자성어 이야기를 읽고 생각을 정리해 보아요. 기억 새기기. 문공이 계자추를 찾은 까닭은 무엇인가요? 계자추는 왜 산속으로 들어갔나요? 문공이 산에 불을 지른 까닭은 무엇인가요? 생각 다지기. 계자추는 문공이 찾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만약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이유도 함께 말해보세요. 상상 펼치기. 계자추가 산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갔다고 상상해보세요. 그곳에서 계자추는 어떤 생활을 할지 생각해보세요. 만약 계자추가 문공을 만났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그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한자 이야기. 도리, 길도, 다스릴 리. 사람이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른 길. 비슷한 말, 도의. 사람이 마땅히 지키고 행하여야 할 도덕적 의리. 본분, 의무적으로 마땅히 지켜 행하여야 할 직분, 혹은 사람이 저마다 가지는 본디의 신분. 충신, 충성충, 신하신. 나라와 임금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는 신하. 반대말, 간신, 간사한 신하. 역적, 자기 나라나 민족, 통치자를 반역한 사람. 공로, 공공, 일할로. 일을 마치거나 목적을 이루는 데 들인 노력과 수고. 비슷한 말, 공훈. 나라나 회사를 위하여 두드러지게 세운 공로. 공적, 노력과 수고를 들여 이루어낸 일의 결과. 정성, 정할정, 정성성. 온갖 힘을 다하려는 참되고 성실한 마음. 비슷한 말, 성심, 정성스러운 마음. 지성, 지극한 정성. 기억, 기록할 기, 생각할 업. 지난 일을 잊지 않고 도로 생각해냄. 비슷한 말, 상기,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하여 냄. 반대말 망각, 어떤 사실을 잊어버림. 편안, 편할 편, 편안할 안. 걱정 없이 편하고 좋음. 비슷한 말 안녕, 아무 탈 없이 편안함. 반대말 불안,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함. 사양, 말씀사, 양보할 양. 자기에게 이로운 것을 받지 않거나 응하지 않음. 비슷한 말 양보, 길이나 자리, 물건 따위를 사양하여 남에게 미루어 줌. 거절, 상대편의 요구, 제안, 선물, 부탁 따위를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침.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임금왕, 사람이 다리를 벌리고 우뚝 서 있는 모습으로 왕을 뜻해요. 신하신, 고개를 떨구고 옆에 서 있는 모습으로 왕의 눈치를 보는 신하를 뜻해요. 병사병, 두 손으로 무기를 잡고 있는 모양을 나타내어 군인을 뜻해요.